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모 정렬하고 남효 재량인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자는 여자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단정한 여자의 모습을 본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서 어미모자가 생겨납니다. 자, 위에 있는 요 선과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또 밑에 이렇게 꼬여 있는 이 선이 바로 여자 여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젖을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젖꼭지를 2개 포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여, 어미 모, 또 하나 연결해서 더 설명을 하면 말무, 말아라, 그만두라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금지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머니가 돼서 젖꼭지가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아기를 먹일 때는, 자녀를 먹일 때는 이것을 젖을 먹여야 되겠지만, 풀어서 먹여야 되겠지만, 이것은 말무자는, 그러나 젖을 먹이지 않을 때는 이것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젖꼭지를. 그러니까 이건 불화다를 채웠다, 뭐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꼭지를 보이지 마라,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호자가 있습니다. 좋을 호자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옛날부터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 어머니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자가 결혼하면 어머니가 되니까. 근데 이것을 왜 이럴까 저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어머니의 젖이 있습니다. 여자. 그리고 이 젖을 아들이 입으로 한쪽을 빨고 한쪽 손으로는 이 젖꼭지를 만지니까 젖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 연결된다는 거죠. 조울호는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여자만 보이고 젖꼭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자로 변해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자는 그리워할 모자입니다. 그리워하다. 위에 있는 글자가 저물 모자입니다. 이것이 원래 저물 모자예요. 저물 모자인데 이것이 날이 저물면 일을 하지 마라, 말막으로 뜻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저물 모자냐? 풀밭에서 해가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같은 의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속에 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날이 저물다라는 그 의미가 성립되고, 밑에 큰 대자로 써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풀초, 이것의 변형입니다. 이렇게 큰 대자로, 풀초를 밑에서는 큰 대자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물 때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2가지 뜻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워할 모자 밑에 사모할 모, 그리워할 모자, 이 밑에 아래 밑 마음심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밑에 있다고 해서
편의상 및 마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셔야지 바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워한다. 저물도록 그리워한다. 아마 저녁에 사람들이 더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또 끝없이 그리워한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한자가 그리워할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또 이렇게도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음심. 지난번에 공경할 공자 있죠. 공경할 공자. 이것도 옥편에는 마음심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이 같이 있습니다. 정자는 정조정, 여자의 정조다. 이렇게 여모 정렬이니까 여자의 정조다. 정조는 잡을 조자, 정조다. 꼭 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정자는 전복 밑에 조개패가 있습니다. 열자는 매울 열, 맵다, 무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열자는 사람 이름에도 많이 쓰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뜻을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나열한다. 이것이 죽을사변이라고 합니다. 죽을사변. 죽을사자의 왼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부수 이름을 죽을사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뼈 앙상할 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의 의미는 뼈만 있고 살이 붙어 있지 않는 그런 뼈만 있는 상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려놨다. 그래서 이것을 벌열자라고 하죠. 나열했다. 자, 이거 무섭죠. 그런데 이 무서운데 뼈만 나열해 놓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 불을 질러 버렸어요. 밑에 연화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무섭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뜻은 굳셀 또 나열할 매서울 열, 빛날 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정열을 항시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하는 것은 정열을 잃지 않도록 항시 생각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남자는 뭐냐?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남자는 본받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본받느냐? 재주 있는 것과 어진 것을 본받는다. 자, 사내의 남자는 흔히들 밭에 가서 힘을 쓴다.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 사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는 슬용자의 의미가 있어요. 슬용자가 이렇게 변해서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력, 힘을 쓰는 사람이 남자다. 그래서 날릴 용자도 보면 날릴 용자도 보면 요 글자가 쓸용자 모습으로 나타나는 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전자와 쓸용자가 요 사내 남자에서는 이렇게 쓸용자가 밭전자로 변화됐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내의 남. 그러나 현재 이 글자 모습을 보고는 밭에서 일한다, 힘쓰는 사람이 남자다.
그 다음 본받을 효자. 자, 이것이 사기일 효자입니다. 사기일 교. 사기이는 것을 본받는다. 잘 사기일 수 있도록 매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질을 한다. 가르칠 교자에도 등굴월문이 나옵니다. 이 등굴월문은 바로 칠복자의 뜻입니다. 이것은 칠복. 또우자는 손입니다. 손에 회초리를 쥐고 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칠복자로 했는 것은 때릴 때도 점을 생각하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고 때리라. 이걸 때려서 효과가 있으면 때리고 회초리만 들고도 효과가 있으면 때리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에서도 칠복이 있는 뜻은 뭐냐? 점계효자입니다. 점계효의 변형이지요. 점계대로, 좋은 점계대로 자식을 인도한다. 이것은 인도할 교입니다. 점계대로 자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회초리, 칠복, 회초리를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회초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회초리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때리지 않고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물론 때린다고 능사는 아니겠죠. 그러나 필요할 때는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회초리를 선생님께 갖다 드리면서 제 애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해주세요.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런 풍토, 그런 운동이 전개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데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또 교편이라고 해요. 교편. 선생님을 뭐 하느냐고 물으면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채찍편입니다. 채찍편은 뭐냐? 회초리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맞으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어디 뭐 맨살에 맞으면 또 그냥 오두에 때려도 세게 때리면 줄이 짝짝 나는 그런 가죽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을 들고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교편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만 있고 편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된 채찍을 선생님 편하게 사용하라.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선생님께 교편, 채찍을 드려야지 교육이 더 정상화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자는 사기일 교자인데 위에 여선육자가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여선육자는 사람의 머리, 팔, 다리 이렇게 딱 서 있어가지고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여선육. 이 여선육을 사람이라고 모르고 한자를 가르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서 있는데 다리를 또 이렇게 꽈다는 겁니다. 꽈다. 다리를 또 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좀 속된 이야기가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사람이 서 있고 다리가 있고 이것을 다리를 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있는 사람,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위에 있는 사람, 다리를 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례할 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교라고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건 뭐냐? 이 성을 할 때 다리를 꼰다. 아주 절정에 이르면
다리를 꼰다라는 그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미를 한다 할 때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받을 효자는 사귀도록 채찍을 댄다. 좋은 친구 사귀라. 나쁜 친구 사귀면 매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주 제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 꺼야 됩니다. 이것은 나무목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 나무에서 필요 없는 것을 제외하고 빼고 쓸모 있도록 다듬어 놓은 것이 바로 제주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 제자는 있을 제자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제주 제자입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흙에 존재한다. 흙에 존재하는데 제주 있는 나무로서 흙을 제방을 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글자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있는 자식이 존재할 수 있다. 잘 다듬어 놓은 자식이 사회에서 잘 존재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제주 제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양자는 어질 양자, 어질다. 어질 양자는 지난 시간에 기를 양자를 설명하면서 소개했습니다. 자, 어떤 목적지에서 그칠 간자, 어떤 목적지에서 그치면 이게 바로 어진 사람입니다. 과욕을 안 한다. 자기 본분은 다 하면 되는 거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그칠 간자는 눈목 옆에 이렇게 써놓은 글자가 또 있습니다. 이게 눈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칠 간자는 뭐냐? 눈알이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눈알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쳐 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칠 간, 머무를 간. 그래서 눈한자는 눈이 딱 있어가지고 딱 확실하게 눈이 있다는 뜻이고, 눈이 없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은 눈이 안 보여요. 눈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안이고, 눈알이 있는 눈안이고, 이것은 잠잘면이 됩니다. 잠을 자게 되면 눈알이 덮여서 안 보이죠. 바로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을 우리가 수면이라고 합니다. 수면. 이 잠잘 숫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드리울 수. 눈이 드리워졌다. 눈이 드리워졌다는 것은 뭐냐? 눈꺼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알이 안 보이죠. 이 잠잘 숫자입니다. 이것이 잠든다. 눈꺼풀이 드리워지니까 잠잔다. 그래서 수면이란 것은 눈꺼풀이 드리워지고 눈알이 안 보이니까 잠을 자는 것이 바로 수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모 정렬, 남효 재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저물 모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빠뜨렸는데, 이것이 저물 모자인데 이것이 말막자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물다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날일자를 사람들이 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밑에다가 또
날일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생겨난 한자라고 보면 됩니다. 요 자체가 저물못자의 뜻이 다 있는데 이것을 말막자의 뜻으로 더 굳어지고 저물못자는 해가 밑으로 가라앉았다 해서 저물못자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는 뭘 하느냐? 정열을 그리워한다. 정열을 항시 생각한다는 거죠. 정조도를 지키고 또 빛나는 그것을 빛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남자는 재주가 있고 또 어지러야 되는 것을 본받는다. 이 본받을 때 반드시 잘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매질을 했다. 가르칠 교자에도 몽둥이 수가 있듯이 매질을 칠복이 있듯이 매질을 한다라는 그 이치를 이 한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대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 천자문에 대한 강의를 계속 동영상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천자문을 교육하고 또 명심보감을 강의하면서 복지관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이 한문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널리 펴고 강화하는 데 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꼭 조금 미흡해도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고 그리고 널리 전파해 주시면 지인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